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서 용인 특례시 의회 의정 활동에 용인시의 면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길수 용인 특례시 의회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총국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시의원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에 당선되셨으니까요. 활동하신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돌아보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 의원 생활한 지 벌써 2년입니다. 2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생각나고 또 후회되는 점도 있습니다. 우선 초선이다 보니까 초반에 시간 낭비랄까 적지 않은 시간을 현황 파악에 소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투 선수로 생각한다면 초반 탐색전을 펼치는 셈이죠.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의정 활동에서 부족한 점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차를 맞게 되는 만큼 마라톤으로 치자면 반환점을 돌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2년이 의회 활동이나 의원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구상했던 일들을 좀 더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2년은 그런 시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인터뷰를 좀 보니까요. 별명이 이제 미소천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소를 많이 가지고 말씀을 하셔도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초선이다 이런 수식어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치의 이력을 봤더니 입문하는 배경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얼굴이 나이가 많아 보여서 삼성 같은 초선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시의원에 도전해서 시의회에 들어오셨겠지만 저는 더욱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수식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정치인들과 함께 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덕목이나 해야 할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선 시의원에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용인시 산하기관인 용인시 축구센터에서 센터장을 하면서 집행부의 일을 경험했다는 점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감기관의 역할도 맡아보고 그들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 같은 초선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그간의 경험과 경력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치셨고요. 또 지역 현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겠다 이런 해법들 갖고 계실 텐데 그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이 기관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께 받은 감사패라면서요? 예, 저희 지역구가 구갈동, 상갈동인데 특히 구갈동은 아파트 단지들이 노후화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이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들이 분당이나 다른 일기 신도시처럼 대규모 단지가 아닌 소규모 지역의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재건축하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건축의 필수 조건인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관리가 잘 된 아파트나 아파트가 지어질 때부터 튼튼하게 지어진 아파트는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 단지가 통합 재건축이 되려면 모든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데 통과를 못하는 단지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를 예로 들어봅시다. 어느 정도 노후된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자동차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자동차 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법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 이상을 더 타야지만 자동차를 바꿀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30년 된 아파트들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봅니다. 구갈동 주민들은 이러한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고 저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서 안전진단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서 아마 감사패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좀 더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안전진단이 이렇게 잘 통과하고 그 단계를 넘을지라도 보통 이제 조합 문제 때문에 조합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분담금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구갈동의 이 재개발, 재건축 문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앞으로 산적해 있고 넘어야 될 산은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단지 계획이 아니라 소규모의 단지다 보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고 추진하는 방향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합치시키는 게 힘들다고 해서 또다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소규모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용인시의 장기 도시계획과 충돌되는 부분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갈동 재건축은 이제 시작 단계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잘 개발된다면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렸던 용인시 이미지도 만회가 되리라 봅니다. 도시개발의 행정상의 입장에서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상갈동에 있는 문화관광벨트 활성화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용인시의 그 한국민속촌 그리고 백남준 아트센터와 이렇게 연관된 지역이라고요? 예, 저희 또 다른 지역구인 상갈동에는 경기도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백남준 아트센터, 그리고 한국민속촌이 모여있는 관광특화 지역입니다. 근데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한국민속촌은 사기업이 운영하고 박물관과 백남준 아트센터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용인시와의 연계성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역 주민들도 이런 관광시설에 대한 자부심이나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변 개발도 더디고 주말이면 몰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교통난, 주차난이 심각해 주민들의 불만도 나옵니다. 결국 관광특화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함께 나서서 협력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런 좋은 관광 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경기도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갈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활성화돼서 이러한 관광 자원들이 더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도 더 고민하겠습니다.